기획재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입니다. 이대로면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집중하였습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는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늘어 2029년에는 1,788조 9천억 원, 거의 1,800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예산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4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재정 전망을 하는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 한 50% 된다. 이 정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거죠. 2035년 정도 되면 한 71.5% 정도로 증가할 것이고 20년 뒤가 되죠. 2045년에는 97.4%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년 뒤에 되면 한 156%가 넘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뒤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적어도 한 20년 뒤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20년 정도 뒤면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GDP 대비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보통 규모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나라 경제의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국가 채무는 얼마나 차지하나 뭐 이렇게 비율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2026년이면 정확히 50%를 초과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약 7년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연속으로 적자 재정을 펼쳐왔습니다. 이 적자 재정을 펼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세출과 세입으로 이어질 텐데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출이 있는데 그 세출만큼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 재정이 지속되다 보니까 국가 채무는 쌓이고 변제하진 못하고 또 채무가 쌓이는 만큼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도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 50% 초반이라는 비율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경계 지역이 이제 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최근 1, 20년간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부채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비해서 세입이 잘 늘어나 주질 못해서 적자가 계속 커지고 그 쌓이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결국 세입과 세출 간의 수입과 지출 간의 격차인 적자 폭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데 내년 예산안 제출된 것을 보면 대략 120조 선입니다. 120조는 우리나라 GDP의 4.1%인데요. 우리가 한 해에 4%의 적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해서 5년치 계획을 정부가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이후 내년 이후니까 27년이겠죠. 27년, 28년, 29년까지도 4% 초중반의 적자가 그냥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그 29년이 지나면 다시 또 낮은 적자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죠.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고령화는 전개되고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노동자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세를 지불할 혹은 소비세를 지불할 어쩌면 사회보험의 보험금을 납입할 이런 계층들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고령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불할 계층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갈 계층, 소위 고령층은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인구 구조적으로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 고령화가 더욱더 본격하게 진행되고 1940년 중반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이제 최고로 가거든요. 노인 비율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적자가 쌓이는 정도가 가장 심해지는 꼭지가 될 거고 그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그럼 어느 정도일까?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가나를 봤는데 대략 150에서 170%까지도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50%라고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아직은 우리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현재의 속도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지금은 어떤 경계선인 60% 조심해야 되는 그 부채 비율 영역인 50%, 60% 선보다는 아직은 낮고 다른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현재 선진국 수준이나 그걸 초과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국민에 처해 있다. 이런 이제 증가 속도가 이만큼 빠르고 또 필수 불가결하게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2040년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입니다. 일할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동 투입도 감소함에 따라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자본 투입의 증가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여기에 연금 개혁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망을 할 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고령화율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거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고 일을 많이 못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고 반대로 그만큼 많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출산율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합계 출산율, 인구 전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합계 출산율 고위, 중위, 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가 바로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되는데 2035년에 중위 값이 얼마냐면 0.99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2045년부터는 1.06, 1.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10년 뒤부터는 합계 출산율이 한 1명대로 이렇게 계속 유지될 거다. 지금 0.75명인데 0.75에서 0.25명 정도가 더 증가해서 포인트로 볼 때 그렇게 증가해서 1명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빨라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그 정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험, 이제 8대 사회보험이 있어요. 국민연금부터 해서 뭐 공무원연금이나 8대 사회보험들이 있는데 그게 6개의 보험이 늦어도 2064년이면
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개의 보험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보험금을 타갈 고령층은 많아지는데 보험료를 낼 생산 연령 인구는 쪼그라드니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적자로 전환될 것이고 그 보험 운용 자금조차도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적어지는 그런 국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적자로 전환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고갈될 수 있겠죠. 이뤄져야 합니다.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for long-term spending pressures from aging, structural fiscal reforms, reforming the pension system. The needs to meet the aging society, especially the healthcare need, old age need, pension needs, is going to substantially rise. Policies to curb household loan growth, particularly in certain areas of.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랫선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조세 수입이 GDP 대비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선이 GDP 대비로 총 지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2035년 정도 10년 뒤부터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잡아먹는 악어 잎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나라 재정 격차가 더 커져가지고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도 그만큼 약해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지출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라든가 보험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실제 이자를 갚느라고도 허덕거릴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도 현재 너무나 국가 부채가 많아요. 거기도 GDP 대비로 지금 한 136%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가도 되나? 거기는 그야말로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고 거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를 갚는 그 규모가 국방비 규모보다도 더 크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국방비 지출보다도 도리어 이자 갚는 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연금도 지불할 수도 없고 보험도 제대로 지불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국방비 지출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악어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입이 벌어질수록 더 우리 많이 먹히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매우 빠르게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반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복지가 유지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비상하게 딱 올 한 해만 돈을 어떻게 좀 꿔서 부채를 통해서 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일회적인 비상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즉 부채로 지출을 조달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죠. 비상한 대응 차원에서. 그런데 복지는 매년 해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일회적인 지출이 아니에요. 복지는 항구적인 지출인데 중요한 건 그 대상자가 고령화가 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우리는 단순한 항구적인 게 아니라 계속 늘어만 가는 항구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조세 수입으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유지 가능하지가 않아요. 재정이 이제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감당을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700조 중반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총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서 무조건 써야만 하는 돈이 있어요. 기초연금이 그런 거죠.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복지 지출이나 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것들은 다 의무 지출이에요. 법에 의해서 써야 된다고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은 줄이기가 매우 힘들겠죠. 근데 대부분 복지 지출이라 아까 말한 고령화 속도로 그대로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지출 증가 요인에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해 재정 운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줄이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작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가 문제가 있다. 즉 재정 구조가 너무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이 경직적인 재정 구조를 손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세입 확충을 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딱 맞죠. 재정 구조의 경직성부터 해소를 해야 하는 겁니다.